그 12,800원짜리 고소한 점주가 사과문 올린 거 보셨어요? 사과를 하면 뭐 취소할 생각을 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애초에 그 경찰이 얘기한 거는 엄벌에 초래해달라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저희 매장과 관련한 일들로 입주민 여러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음료 3잔 12,800원을 업무상 횡령했다면서 알바생을 고소했던 비점주 측에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공론화된 지 약 한 달 만의 일입니다. 사과는 참으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고개까지 숙인 점주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사과문을 두고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대체 어떤 지점이 아쉬운지,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과문을 본 알바생 가족들, 그리고 알바생 아버지의 입장은 어떤지를 추가적으로 취재해봤습니다. 먼저 B지점 점주가 올린 사과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5월 말 갑작스러운 알바생 퇴사로 인해서 매장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A지점 점주가 B 매장에 알바생을 보내주는 등 큰 도움을 줬다. 그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지난해 9월 말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을 때 다시 한번 A지점 점주의 도움으로 매장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 이후 10월 초 청주 알바생이 그만두면서 A지점 점주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본인에게 큰 도움을 줬던 점주이기에 그분의 간곡한 요청과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 부득이하게 고소를 진행하게 됐으나 저는 아이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언제든지 취하할 생각으로 그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저의 이런 태도가 무리를 일으키고 많은 분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명백하게 밝히고 싶은 점은 결코 학생의 앞날을 막거나 꿈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없었다. 저의 안일한 판단과 미숙한 대처로 입주민 여러분들과 해당 학생에게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 사과문이 놀라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과의 대상입니다. 사실 이번 일은 지난해 10월 말 청주 알바생이 A지점 점주를 고소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B지점 점주는 A지점 점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A지점 점주를 돕기 위해서 해당 알바생을 고소했습니다. 그것도 음료 3잔, 금액은 12,800원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B지점 점주의 주장대로 해당 알바생의 실수와 잘못이 있는 문제였다면 충분히 훈계와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금액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B지점 점주가 택한 결정은 바로 고소였는데요. 피해 복구나 반성하지 않는 피해자의 태도가 아닌 A지점 점주를 돕기 위한 고소였다. 정말 듣고도 믿기 힘든 얘기입니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청주 알바생은 공무원을 꿈꾸는 재수생이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던 알바였는데 오히려 550만원을 물어준 처지가 됐는데요. 이 알바생이 지난 5개월 동안 A지점과 B지점에서 알바를 통해 얻은 수익은 채 3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일로 인해서 해당 알바생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점주의 의도가 어찌됐건 간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고소 행위가 해당 알바생의 꿈을 짓밟는 행위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해당 점주가 이와 같은 사과문을 올린 목적 자체가 진정한 사과였다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가 아닌 해당 학생에게도 문자나 연락을 통해 사과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본 결과 해당 점주는 알바생을 비롯한 알바생 가족 그 누구에게도 따로 연락을 취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이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언제든 고소를 취할 목적으로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믿기 힘든 말입니다.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실수를 한 학생이 그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까지 형사 고소를 해도 된다는 그 맥락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B점주가 청주 알바생을 고소한 명목은 단순히 업무상 횡령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가게도 아닌 A점주 측으로부터 CCTV 자료까지 확보해서 B지점에서 해당 알바생을 상습 절도 혐의까지 씌웠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지점 점주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A지점 점주와 B지점 점주가 합심해서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치밀한 준비하에 고소까지 진행해놓고 해당 알바생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특히나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로 점주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B지점 점주의 주장대로 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법적 처벌까지 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B지점 점주는 사과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A지점의 위치까지 모두 특정했다는 지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A지점 점주와 B지점 점주 간의 사이가 무척이나 나빠졌음을 엿볼 수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이와 같은 입장문을 확인한 해당 알바생 아버지에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12,800원짜리 고소한 점주가 사과문 올린 거 보셨어요? 그 단지에다가 뭐 그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에게 올린 건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자기가 그 고소하게 된 이유가 지점 점주 도움을 받아서 그 분의 부탁으로 뭐 고소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예, 그 다음에 사과를 하면 뭐 취소할 생각을 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애초에 그 경찰이 얘기한 거는 엄벌에 처리해달라고 예, 그 해서 자기네들이 그 업무상 횡령이 이건 가지고 할 거냐 할 때에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은 업무상 횡령으로 진행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 얼토당토 않는 그런 변명이죠. 그 이후로 그럼 연락이 안 왔던 거예요? 뭐 전혀? 저는 뭐 어떤 연락도 없고요. 전부 다 따님이 알바해서 번 돈이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네네. 얼마 정도예요? 전부 다 받은 돈. 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 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뭡니까? 점에서는 뭐 298만 원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쪽 점에서는 그거보다는 한참 아래겠죠? 그러니까요. 예, 한참 아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10배를 내도 12만 8천 원인데 그거를 고소를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저기서 카톡에서 나오듯이, 예, 점주는 아이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오전 타임도 아닌데 갑자기 아이가 뭐 안 나온다 또 비게 됐다 해가지고 도움을 주니까 그렇게 고맙다고 카톡을 하던 사람이에요, 문자를. 예, 그리고 이제 6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인원이 채워졌다고 문자로 그냥 아이를 퇴사를 시켜버렸어요. 문자로는. 뭐 그래도 이제 아이는 뭐 그러려니 생각을 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 자기 득을 위해서는 그렇게 뭐 진심으로 뭐 고맙다, 뭐 오히려 뭐 쓰러질까 걱정한다 이래놓고, 뒤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아이가 도움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 점주가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도와줬다고 하는 이런 내용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니 맞고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보복고소죠, 보복고소. 아니 질이 사과문 안 올리는 좋다는 거면은 알바생한테도 좀 도의적으로 전혀 그런 의사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고소 취하 자체도 이미 이분들은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을 알고 변호사가 얘기를 했을 거고, 예. 그런 속에서 진행을 언론 투레이 한 거죠. 다른 알바생 녹취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 듣고 좀 어떠셨어요? 그 친구도 뭐 진짜 그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 점주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대처를 해가지고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마찬가지로 그 친구도 아마 피해를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상습적이고, 그 다음에 어린 이 친구들, 이제 사회 나온 친구들한테 거의 60대 이상 넘은 그 어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자기도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을 있는 분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동청에서 네, 조사할 때 해당 변호사가 조사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언제 파악하신 거예요? 그게 2월 달입니다. 2월 2일부터 아이한테 예. 그 법무법인 프론티어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일반 전화로.
그러니까 아이가 일반 전화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아니 그 프론티어는 상대편 그 변호인인데 그 변호인의 전화를 받을 이유 없다. 받지 말라 그랬죠.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노도 청주지청에서 뭐 근로개선 송부 그 공문이 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조사해야 된다고, 조사받으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받으러 와야 된다고,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노동청에 계속 열 몇 차례 뭐 그 기간 동안에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게 뭐 답변이 계속 매뉴얼대로 또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저희가 그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럴 수 있느냐, 당신은 어떻든 이 조사를 한다 하지만 상대편 그리고 형사사건도 지금 계류돼 있다. 그 형사사건에 변호인도 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 가서 내밀하게 그런 내용들을 당신한테 다 얘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방법적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서면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결국은 그렇게 진행이 됐군요. 네네네. 네. 특히나 이번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해당 프랜차이즈 점주의 가족 정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횡령 금액이 12,800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일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점주가 알바생을 앞에 두고 형사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녹취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고소인의 가족들이 형사나 수사관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버지의 입장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점주 남편분이 뭐 형사라든지 뭐 관계자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들은 얘기 들었는데 을 하는 그 의 남편이 그 고위 경찰 공무원이다. 그다음에 뭐 시의원이 있었다. 확인된 건 아닌데, 근데 저희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예. 지금 있잖아요. 그 남편이 그 노조의 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15년 동안의 붙박이라네. 아 그러니까 이제 형사 같은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두 분이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좀 들으신. 예, 다음에 좀 그렇죠. 어떠셨어요? 애초부터 딸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니, 동생이라고. 그런 사이였어요. 네. 네. 딸도 그 상황은 다 알고 있는 거였고요. 네. 가까운 사이라는 건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가서 인원이 없으니까 근로의 사람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아이가 안 가려고 했죠.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왕복 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예. 어떻든 간에 그 갔다 오는데 버스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탐탁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도와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고 또 뭐 자기 아는 지인이고 하니까 꼭 좀 도와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게 된 건데,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그 양반이 이 딸아이를 고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알바생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취할 목적이었다는 고소. 점주분 본인 또한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부모로서 이와 같은 입장문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 말인지 되새겨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